그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자주 쓰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네이버 있지. 네이버를 선택해서 쓰게 될 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는 그 셀렉트 박스는 중요하게 써줘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밸류에다가 값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항상 이제 그 양식을 쓸 때는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먼저 써주시고 얘를 써주는 게 관례예요.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쓰시고요. 자, 이 셀렉트 사이에는 항상 옵션이 들어가요. 자, 옵션 옆에 이 밸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항상 존재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메일로 한번 해볼게요. 최상단에 있는데 올라가서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자, 셀렉트라고 쓰시고 이메일로 예시 자, 리액트를 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항상 뭐냐면 이 유즈 스테이트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자, 콘스트 우리 어저께 하다가 몇 번 잘못했는데 자, 여기에 썼던 것들 있죠. 여기에 썼던 것들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있잖아. 지금 이메일에 대해서 쓸 거거든요. 자,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인데 밑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대문자로 이메일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자, 초기 값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걔를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 값이 변동되는 거는 오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되지 않으므로 얘가 실행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바의 get하고 set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set 이렇게 되는 거야. set이라는 말만 붙고 뒤에 있는 게 그대로 따라오는 게 관례예요. 단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E가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 앞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뒤에 이렇게 쓸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써야죠. 다만 앞에 글자가 대문자가 될 뿐이에요. set 이메일로 이렇게 자, use state 자, 그리고 이건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메일 중에 자, 제가 이제 대충 여쭤보면 다 답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메일 대부분이 다 지메일 아니에요? 맞죠? 지메일이 아닌 메일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이게 빠르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게. 그래서 뭐야? 기본 이메일은 지메일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메일.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뭐냐면은 콘스트 좀 약간 연관되게 써놓으면 좀 찾기가 편해요. 이렇게 콘스트 메일 체인지라고 핸들 체인지는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써주는 거고요. 연관 있게 써놓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꼬리에 물게 이제 연관되게 이제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스트 메일 체인지
자, 이벤트 자, 이벤트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set 이메일이 되는 거야. 여기가 set 이메일이 되는 거야. 이벤트 타겟 밸류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여기 네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예시로 했을 때 네임 값이 이메일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밸류에 여기에다가 네임은 지금 들어갈 게 아니고 여기서 그 밸류 값이 이렇게, 자, 밸류를 써서 여기에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게 뭐였죠? 이메일이었죠? 자, 필요 있는 것만 남겨놓죠. 여기다가 on change는 메일 체인지라고 저희가 써놨죠. 여기에다가 메일 체인지 자, 옵션 밸류에다가 지메일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하고 요즘엔 그렇죠, 메일이 그렇게 별로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하고 네이버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 쓰시는 거는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뭐 야후도 있고요. 정말 많았어요. 자, 이렇게 자, 셀렉트 박스를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얘는 팝업 창이 안 나오는데, 자, 셀렉트 창 해놓는 거를 팝업 창이 나오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는 제가 설정을 안 했거든요. 팝업 창 나오게. 옛날에는 이제 밑에 보이게끔 해놨잖아. 근데 그냥 에러가 안 나오면은 성공이에요. 지금 거는. 네. 자, 이게 이제 화면에 보인다고 치면은 성공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다가 어떤 거냐면은 다중입력 체크박스 라디오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다중입력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여기 위에다가 요거는 이제 많이 썼으니까 좀 바꾸도록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는 여기까지 끝내고 뉴 파일 한 다음에 폼즈2라고 만들고요. 자, 폼즈2 JSX 자, 콘스트 자, 폼즈2 자, 리턴 자, 얘도 이제 리액트 스트랩으로 요거 컨테이너 로우 콜 버튼 정도 부르고요. 자, 익스퍼트 디폴트 자, 폼즈2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 뭐냐면은 헤더 가서 이제 또 얘네들 해줘야죠. 자, 헤더 가서 자, 여기 이제 폼즈2 해주면 되고요. 이거 폼즈 복사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JSX 가서도 이제 또 만들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폼즈2 와가지고요. 일단 여기다가 컨테이너 플루이드 선언하고, 자, 콜 선언하시고, MD.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총 4칸, 3, 4, 12에서 이제 3개 있잖아요. 자, H1 쓰고 이렇게 3개 더 복사해요. 이렇게 만들고, 자, 각각 여기 첫 번째는 멀티플 인풋즈, 자, 여기 밑에는 체크박스, 자, 그리고 밑에는 라디오. 자, 여기는 이제 깍두기를 껴서 이제 리스트. 자, 얘는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여기다 이제 껴서 넣어서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멀티플 인풋즈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얘는 다중 입력 처리, 여러 필드에. 자, 여기다 이제 스몰 쓰고, 스몰 태그 쓰신 다음에, 다중 입력 처리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얘도 이제 동일하게 유즈 스테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임포트 유즈 스테이트로 불러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트를 나누죠. 자, 첫 번째 누구 다중 입력,
두 번째 체크박스, 세 번째 라디오, 네 번째는 리스트. 자, 먼저 다중 입력부터. 자, 콘스트 인풋즈 set 인풋즈 자, use state 자, 얘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새로운 걸 배워요. 뭐냐면은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우실 건데, 자, 어제하고 달랐던 게 있죠. 뭐 항상 여기다가 원시값 넣었잖아. 유즈 스테이트에다가, 맞죠? 그래서 자, 요렇게 기존에 이제 배우던 거는, 기존에는 그 원시값을 적용을 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함수의 본문, 블록이 아니라 내가 리턴하는 건 객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 표시예요. 자, 블록이 아니라 리턴하려는 게 객체다라는 의미.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냐면은, 여기 밑에 이제 함수를 보내는 게 있는데, 함수에서 이제 뭐냐면 얘가 또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도 있잖아. 한 개 이상을 시키면 헷갈리듯이 이제 컴퓨터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고, 자, 콘스트 핸들 체인지로
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자, 그동안 안 보던 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냥 얘는 심플하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쓰던 거 하나만 써서 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잖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라기보다는 이름을 쓸 건데 미국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방식으로 이름 쓰고 어떻게 돼? 성이 뒤에 따라오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담아줘야 돼갖고 얘를 써요. 그 스프레드 연산자라는 거, 확산 연산자 있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const name 얘는 2점 target value target.name 이고요. 이름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냐면 성이 뒤에 따라오잖아요. const value 자, 2점 target value 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뭐냐면 first name하고 last name을 각각 따로 적는데 합치려고 하니까 얘 확산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target value를 쓴 다음에 이 두 개 이제 하나의 값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set inputs 가로 열고 values 자, 화살표 함수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보시면은 왜 이렇게 써야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 실마리가 풀리죠. 얘가 이제 뭐냐면은 원시적인 계산 형태가 아니고 약간 복잡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점점점 values 자, 콤마 찍고 name에 땡땡 value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줄씩 해석을 할게요. 자, 2점 타겟은 이제 현재 이벤트가 발생한 HTML 태그 자체를 가리켜요. 얘는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긴 주석 한번 하시고 자, 2점 타겟 써놓고 그 다음에 name 쓰고 value 쓰고 자, 현재 이벤트를 발생할 HTML 인풋 태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2점 타겟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name은 해당 인풋 태그의 name 속성 값이에요. 그러니까 name은 유저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안 배워서 그러는데 뭐냐면 그 이제 개발을 배울 건데 스프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쓴 다음에 그 name 값으로 말하자면 db 값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주 안 해가지고 원래는 이 태그에다가 name에다가 name 값을 써갖고 말하자면 name이 내 이름을 쓰잖아. 그러면 유저네임이라고 써놓으면 그 유저네임이 내가 쓴 값을 담아서 db에다 보내거든요. 근데 현재 리액트나 어디서나 개발하는 것 자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데 해당 인풋 태그의 name 속성 값이에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는 사용자가 현재 인풋 창에서 타이핑한 실제 텍스트 값 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로직이 요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이제 뭐냐면 밸류즈라고 되어 있는 거. 밸류즈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리액트에서 이전 상태. 이전 상태, 그 기존의 인풋 객체, 이전 상태를 안전하게 가져와서 다음 상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형 업데이트 방식. 자, 이것도 이제 ES6에서 생긴 건데, 자, 요거 이제 처음 보잖아요. 점점 밸류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스프레드 연산자예요. 정확하게 명칭이 스프레드 연산자. 자, 기존 객체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 전개를 해요. 자, 리액트는 이제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감지할 때 주소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상태란 말은 유즈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예요.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감지할 때 주소값을 비교한다. 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C를 꺼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여러분들은 안 겪어봤는데 웬만하게 다 컴퓨터 용량이 그 SSD 쓰면 500기가고 거의 다 1테라 넘잖아요. 컴퓨터 갖고 계시면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100기가랑 뭐 40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언제냐면, 그것도 이제 돈 주고 외장으로 샀거든요. 그거를 컴퓨터 말고, 컴퓨터가 1, 2기가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드 용량이. 그래서 500기가 넘었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고, C가 나오던 시절에는요 킬로바이트 세대예요. 킬로바이트, 메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킬로바이트 안에 용량에서 모든 걸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크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메모리 관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과부하되면 컴퓨터가 멈추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C를 배우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변수를 만들잖아. 변수를 만들면,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컴공 있는 분들은, 조금 컴공 했던 사람들은 조금 배웠을 건데, 뭐냐면 변수 값을 만드는 순간에 새로운 값이 이제 새로운 주소 값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그 메모리를 참조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메모리 사용하면 휘발성으로 또 날아가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C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이제 주소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기존 객체를 직접 수정하면 안 되고, 기존 객체를 직접 수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객체를 덮어 씌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객체가 그 객체인지 여부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있다가 나눠줄 때 있잖아.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잖아. 옆에 사람한테 먹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동이 되긴 되지만 그 주체가 있어야지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덮어버리면 안 되는 형태 있죠. 그게 이제 불변성의 유지예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개였잖아. 3개였으면은 4개가 되면 새로운 객체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 스프레드 연산자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잖아. 네임의 밸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또 오늘 다 처음 보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도.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의 계산된 속성명, computed property names. 그러니까 계산된 속성명이라는 건데요. 얘는 그냥 영어로 적어놓는 게 낫겠는데, 자, 이건데요. 이제 그 변수 네임에 담긴 문자열 그대로를 객체의 키로 사용하겠다는 뜻. 변수 네임에 담긴 문자열을 자,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쓰는 이유. 이제 무슨 때문에 그러냐면, 입력창이 지금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이트 함수를 각각 더 만들어야 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하게 되면은 따로 안 만들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확산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걸 쓰고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입력창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봤잖아. 뭐냐면은 셀렉트나 뭐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입력창이 여러 개가 조합돼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즈 스테이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를 만드는 게 편하잖아요. 관리하기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두 개에 대한 유즈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저런 방법으로 쓰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속성만 잘 적어주면 입력창이 10개든 100개든 단 하나의 함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네임 속성만 잘 적어주면, 자, 입력창이 10개든 자, 100개든 다 처리할 수 있다. 단 하나의 함수로.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밑에다 안 썼는데 네임 값이 다 틀려. 밑에 네임 값을 쓸 건데 이제 인풋의 네임 값을 처음 써보고 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서. 자, 네임이 그 여러분들 이름은 퍼스트 네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은 라스트 네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유즈 스테이트에서 거기에 맞게끔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얘는 합쳐져야 되니까 하나의 함수로 쓰자라고 해서 저런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껏.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다중 입력 처리 있지, 이쪽에다가 폼을 하나를 쓰신 다음에 자, 라벨 자, 퍼스트 네임을 써요. 자, 밑에다가 input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퍼스트 네임 이라는 거. 자, value input first name. 자, 이게 밑에서 바뀌겠죠. 밑에서 바뀔 거예요. input last name하고 name이 last name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유즈 스테이트를 원래대로라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만 만들고 합치자 이거예요. 그게 편리하다. 저렇게 확산 연산자를 쓰면. 자, onChange는 핸들 체인지. 자, 그래서 요거를 라벨의 인풋 있잖아. 이거를 복사를 시켜가지고 밑에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줘요. last name 자, 여기 last name 또 last name 이쪽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